여러분, 2026년 2월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이 판결이 그냥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2월 20일 대법원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S&P 500은 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나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시장이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환호했는지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전문가가 이걸 보고 딱 뭐라고 했냐면요. 반사적인 랠리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탁 거치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안도감이 폭발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관세 정책이 경제에 정말 큰 부담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한 판결. 그 핵심이 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행정부가 아주 광범위한 관세를 매기려고 썼던 비상경제 권한은 위법이다. 이렇게 땅땅땅 선언한 거죠. 좋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까지 가게 된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모든 건 행정부의 정말 전례 없던 조치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관세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시작해서 미국 최고법원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법원이 정확히 뭘 문제 삼았을까요? 이게 단순히 관세 정책 자체가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관세를 부과할 때 갖다 쓴 법적인 근거,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와, 이 속도 좀 보세요. 2025년 4월에 관세가 딱 부과되고 나서 딱 10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하급 법원에서부터 최고 법원까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경제 문제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법이 있었습니다. 국제긴급 경제권한법, 줄여서 IEPA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법은 말이죠. 국가 비상사태 때 특정 경제거래만 딱 집어서 규제하는 뭐랄까 아주 정밀한 핀셋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이걸 무역적자라는 엄청나게 넓은 문제에 그냥 쾅 하고 적용해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행정부가 가진 관세 무기가 이 IEPA의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왜 다른 건 놔두고 딱 이것만 문제 삼았는지 알려면 행정부가 쓰는 다른 카드들도 같이 봐야 이해가 쉬워요. 이번 판결은요, 정말 정교한 외과 수술 같았어요. 법원이 IEPA라는 특정 도구만 딱 도려낸 거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드는 232조나 불공정 무역을 때리는 301조 같은 다른 강력한 칼들은 그대로 놔둔 채로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끝장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법정 싸움은 일단락 됐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 바로 돈 문제죠. 이 판결이 몰고 온 재정적 후폭풍,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2,6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다 뭐냐면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난 그 관세로 정부가 이미 걷어간 돈이에요. 자, 이제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행정부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돌려주는 건 완전히 엉망이 될 거고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와, 이거 사상 초유의 환급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 불가능을 뚫고 환급이 결정된다고 쳐요. 그럼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경제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핵심을 딱 짚었는데요. 결국 진짜로 그 돈을 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지서는 수입업체한테 갔지만 그 부담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넘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수출업체가 눈물을 머금고 떠안았을 수도 있잖아요. 수백조 원의 주인을 찾는 정말 복잡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행정부도 바보가 아니죠. 법원에서 질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낼 준비를 다 끝내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준비한 3단계짜리 플랜 B입니다. 자, 1단계. 1974년 무역법을 이용해서 일단 임시로 10% 관세부터 다시 불을 지핍니다. 2단계. 그 150일 동안 어느 나라 어느 산업을 타겟으로 할지 정밀하게 조준하고요. 마지막 3단계. 법원이 손대지 않았던 다른 법들을 동원해서 영구적인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는 거죠. 정말 치밀하죠? 이렇게 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플랜 B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미국 경제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질문들이 놓여 있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질문, 바로 세수 공백입니다. 그동안 관세로 걷어들이던 돈이 꽤 쏠쏠했는데 이게 뚝 끊기면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메꿀까요? 이 구멍을 못 막으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그 압박은 결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불확실성은 행정부가 과연 다음 공격을 언제, 얼마나 세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들이 플랜 B를 실행하는 순간 시장은 또 한번 크게 흔들릴 거예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백악관만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확실성은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미국의 무역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헌법적인 싸움이죠. 한 전문가는 행정부의 이런 관세 폭주는 결국 의회가 나서서 헌법적 권한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로 한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플랜 B가 가동되면서 어쩌면 더 큰 전쟁이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 지루한 관세 불확실성 시대에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